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변호를 했던 사건 판결문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형이 떨어졌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고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음주운전 한번 잘못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어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자기 부담 비율이 확 늘어났죠. 음주운전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거의 대부분 가해자, 개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서 사고 발생하고 대물이나 대인 손해를 입히게 되면 본인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보면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단속을 걸린 것이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요. 7시 한 반쯤 됐는데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전날에도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무리하게 술이 깼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이 덜 깬 거였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 있던 모닝을 먼저 들이받았고요. 모닝이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배차를 들이받았고, 이 가해자 차량은 모닝을 들이받고 나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 택시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대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각 차 안에는 운전자들이 한 분씩 계셨고, 이 택시 안에 승객이 2분, 어머니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총 피해자가 5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중에서도 정말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모든 피해자분들께서 전치 2주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형사합의는 총 한 2천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농도는 0.181%, 이거는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법정형으로는 이제 양형 기준상 징역 1년에서 2년, 5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민사 합의는 보험사가 하긴 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험사가 이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거의 한 3천만 원을 보험사한테 또 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이럴 때 보험사는 배상금을 줄이려고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줍니다. 이 5분하고 보험사가 합의를 했고 거의 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죠. 가해자는 보험사한테 3천만 원 물어줬고,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들 5명에게 각 얼마씩 해서 거의 약 한 2천만 원 물어줬고,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 5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었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또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형사합의는 보통 돈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계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해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전부 다 했고, 제가 합의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 이 피해자분들 얼굴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진아웃이죠. 삼진아웃. 3번이 걸리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실형 가능성이 크다. 운 좋으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택시에 탔던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 피해자 누가 크게 다쳤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겁을 먹고 저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년 고단 1674. 제가 2022년도에 담당을 했고 22년 5월 27일 선고했었고, 결론적으로 이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9시 반 정도에 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긴장을 한 모습이 역력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올 때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분하고 식사까지 하고 헤어졌죠. 범죄 사실 간단하게 보시면 22년 1월 27일 아침 7시 50분이죠. 인천의 교회 앞 도로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운전을 했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것을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70세 남성, 그 다음에 62세 남성, 그 다음에 46세 남성 택배기사,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그 피해자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입히는 손해를 입혀서 여기 중고요지 다 법정유지에서 나오고 법령 적용. 먼저 양형을 보겠습니다. 양형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1년에서 17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정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징역 17년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년에서 17년이 처단형의 범위니까. 그런데 양형 기준으로 보면 유형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이렇게 쭉 양형을 나눠서 감경 영역에서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그러니까 대법원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 형이 권고되는 형이 뭐냐, 결국 이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형을 때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권고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고형을 결정했습니다. 선고형 아까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거는 나쁜 요소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 상당히 높죠. 0.181%.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 100% 과실,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으므로 사고도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일단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에 벌금과 징역형이 있는데,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을 한 거죠. 다만이 중요하죠. 형사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먼저 판사님들은 선고형을 정할 때 불리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들을 읊으신 다음에 항상 좋은 점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만 이렇게 붙여요. 너는 나쁜 놈이야. 다만, 여기 이제 이 다만이 나올 때,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은 피고인들께서는 안도의 안심을 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자, 보험에 가입하였고, 무보험이면 큰일 나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게 가장 큽니다. 자백, 보험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일 큰 거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여기에 또 빠져있지만 합의금을 상당히 줬습니다. 물론 개인별로는 몇백만 원씩을 드렸지만 5분이나 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경과,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1월에 두 번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과가 10년 전에 전과했어요. 두 번의 전과가 있었지만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이 알코올 농도가 1.181%였고 사고를 일으켜서 5분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치 2주의 상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전부 다 했고 민사합의도 보험사를 통해서 해서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손실은 거의 5천만 원 손실을 져서 이분은 휘청이었죠. 가정 경제가 휘청이었고 사모님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잔소리라기 하기도 뭐하고 엄청나게 혼났던 것으로 거의 쫓겨날 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집행유예 받았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게 되면 폐가망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당해서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김태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